안녕하세요. 대입수시 적성고사 러튼 수학의 퍼펙트 적성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 자체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 근거한 입각한 기출 예상 문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적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입 적성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이 대입 적성이라는 것이 진짜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강의를 해보고 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합격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합격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학습법을 했는지, 학습법을 가지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중간중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책 하나로 대입수시 적성고사를 치르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통합편이죠. 통합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른다 정도이지, 이거 하나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들도 충분히 풀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끔 강의는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론부터 살펴볼 건데, 이론 자체에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다 다뤄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빈출 키포인트라고 돼 있어서 빈출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꼭 수험생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다항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항식이라는 것은 교육과정들이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녀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런 연산들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다항식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가 있죠. 곱셈 공식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는 그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또 문제에 가서 이런 형태들은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엔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문장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이 주어지고요. 어떤 식을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온 값, 그게 바로 나머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뒤에서 역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있는데, 물론 인수분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만나는 수험생마다, 그 학생들마다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인수분해 못하면 대학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인수분해 못하면은 우리 대입 적성도 실패입니다. 왜냐면은 인수분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구구단 있죠? 구구단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구구단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못하면 대학 못 간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구성 자체를 봤을 때는 지수법칙,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 공식, 그 다음에 항등식, 미정계수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총 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지수법칙 중요하죠. 지수법칙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원래는 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하는 형태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M이 N보다 큰 경우. 어떻게 되죠? A의 N-N제곱으로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M하고 N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똑같은 녀석끼리 나눴으니까 1이 된다. 이런 결론이고 그 다음에 M보다 N이 더 크다. 그러면은 A의 N-M 제곱분의 1 한번 써볼까요? A의 N-M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그냥 무조건 A의 N-N 제곱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대신 요거를 기억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 N제곱의 경우는 A의 N제곱분의 1로 갈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수 파트 들어가게 되면 요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중요하죠? 곱셈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개를 하면 나오기는 한 녀석이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어차피 전개해도 되는, 전개하면 끝나는 녀석인데 얘를 굳이 외워야 돼? 굳이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시간 싸움인 거죠. 특히 대입적성의 경우는 뭐 항상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1분당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짜잘한 것들은 그냥 외우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이거를 전개하고 앉아있다? 긁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당연히 암기입니다. 당연히 암기.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배웠던 곱셈 공식이 한 요 정도까지다 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게 이제 8번부터죠. 8번부터 3개짜리 곱하는 형태. 자,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물론 뭐 다 중요합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 이런 녀석들이죠. 물론 요거 8번부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자, 이 녀석입니다. 14번 이런 것들. 특히 1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셈 공식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을 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되게 고되고 머리에 기억도 안 남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공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외우기 좋게끔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반드시 첫 번째 리드미컬하게 가야 됩니다. 리드미컬. 외울 때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그죠? 리드미컬하게 가야지 기억에 남지 이걸 딱딱하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하지 안 됩니다. 리드미컬하게. 몸이 리듬을 기억하는 거죠. 리드미컬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공식이라는 것은 외우게끔 만들어 놓은 게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애초에 이렇지 않은데 외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즉 보십시오. 공식이라는 게 이렇죠. 다. ABC, ABC, AB, BC, CA. A, B, A, B. 순서가 다 그렇죠. A, B, A, A, B, A, B.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리드미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 B, C, A, B, C, A, B, B, C, C, A, A, B, C, A, B, C 이런 순서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드미컬, 그 다음에 공식은 굳이 외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됐죠? 자, 너무나도 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변형 공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변형 공식에다 우리 별표 하나 가져갑시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단독으로 등장도 하고요. 단독으로 등장하려면 수학 1이 들어가는 형태 그런 학교에서 출제가 됐었고 한신대 같은 경우 출제가 된 거고 보통은 이제 수학 2부터 나오죠. 문과 계열로 시험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르면은 끝이죠. 모르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공식 자체는.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보다도 섞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곱셈 공식을 바꿔준 겁니다.